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이틀간의 시장이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간의 충격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제하고 판이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어제까지는 원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어제 우리 원달러 굉장히 많이 튀었죠.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원달러는 굉장히 급한 속도로 빠지고 있고 장중에 20원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래서 원달러 꺾이고 있고 위안화는 추가적인 절하, 약세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하고는 그림이 같을 수가 없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뭐 미뤄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네. 사실이지 않든지 간에 이 달러가가 둔화되는 그림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그림입니다.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강세 흐름에서 강세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흐름에서 지금 밑으로 달러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원달러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가격에서도 봤을 때 얼마 전에 2.5% 레벨이었거든요. 미 10년물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2.1% 레벨으로 긴 음봉을 뽑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미뤄지고 있다. 이게 현실화되든 현실화되지 않던 시간에 우리 국내 환율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카드입니다. 최근에 원달러가 가열차게 올라가면서 외국인 수급표, 어제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줄 만한 카드가 나왔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위안화 가지고는 좀 더 얘기를 드려봐야 되는데 네. 해석이 많이 엇갈려요. 일회성 조치라 그러고 3일 연속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어긋난 거 아니냐. 이거는 중국이 환율 전쟁으로 밀고 들어가는 뭐 전초전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그림 보시면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고시 환율하고요. 시장 환율, 스팟 환율하고요. 어느 게 위에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고시 환율 대비해서 시장 환율이 밑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내일 환율 값이 더 빠질 거다라고 그렇죠.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환율보다 시장 환율이 낮게 형성돼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은 작년에 위안화 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를 했는데 그 시점 이후서부터는 스팟 가격 확률이 고시 환율가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그럼 환율이 오른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 행진을 멈추고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위안화 고시 환율은요. 6.3306 위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시장 환율 종가는요. 6.3858 위안. 그러면은 차이 나는 게 거의 한 0.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오늘 장 시작 전에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1% 정도 추가 절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본 건데 오늘 위안화는 1.1% 추가 절하 고지 환율이 나왔습니다. 6.401 위안 떴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지하는 바는 이제까지는 환율 결정 시스템에 있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지는 부분이 컸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시장에서 전일 종가에서 다음날 시장 반응이 어디로 비드 호가가 붙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환율 결정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의 고지 환율보다 그 시장에서의 스팟 시장 환율이 더 높게 유지될 때는 추가 절하 여지가 남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 뭐 시작했을까요? 지금 이제 인민은행에서 그 기자회견이 시작될 텐데. 네. 장중에 루머가 좀 돌았어요.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레인지 폭을 3%로 변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그 소위 말해서 정보지가 돌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위안화 코멘트 들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밴드가 확대되는 거는 경계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위안화는 지금 시장 환율이 고지 환율보다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때문에 마이너스 3%를 찍을 확률보다는 플러스 3%를 찍을 확률이 또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절하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경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미 공화당 위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국이 환율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인들이 달러 찍어서 달러 밑으로 밀고 내려간 건 생각 안 하고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고 있고, 어제 미 철강 업계들이 뭐 한국, 중국 뭐 포함한 7개국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안화가 무한히 약세로 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6.5위안 정도, 달러당 6.5위안이면 지금으로부터 2% 약세폭이 남아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크게 녹여놓은 상태라면, 위험을 녹여놓은 상태라면은 이런 반응들은 어제보다는 훨씬 더 위험이 작게 반영될 거다. 어제 장중 우리 1950피를 깰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빠졌다는 증시인데 오늘은 그런 모습 전혀 안 나오죠. 원달러도 빠지고 있고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욕 더들리 연은 총재, 지방 연은 총재 중에서 매년 투표권을 갖는, 다른 투표권들은 돌아가면서 생기는데 뉴욕 연은 총재는 매년 투표권이 있어요. 힘이 있는 인물이죠. 더들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위안화 약세 유도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방법이면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율 전쟁에 대한 컨셉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IMF도 얘기했어요. 환율 결정 제도에 대해서 바꾸고 있는 거는 변동 환율 체제로 근접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안화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추가 절하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원화는 전일 NDF 역외환율 시장에서 17원대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맞습니다. 환율 반응이 갈리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던 원달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험이 떨어지는 거고, 위안화가 추가 약세의 여지가 일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큰 폭의 약세 구간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굉장히 겁먹어서 움직이는 반응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서부터는 약간 달라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오늘 이슈가 여러 가지가 뭉쳤습니다.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옵션 만기일이고 광복절 특사 있었고요. 인민은행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또 추가 절하했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이 묶여서 오늘 시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하나씩 살펴보죠. 만기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나씩 보시면요.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틀간 가열차게 올랐다가 오늘 꽤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이미 시가 자체가 낮았어요. 역외환율 시장이 17원대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오늘 금리 우리 동결했죠. 이 환율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하면요, 원화 추가 약세 요인입니다. 그럼 원달러가 더 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한은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만기일 얘기 한번 해보면 만기일을 가장 손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 베이시스하고요, 시장 베이시스 보시면 돼요. 괜찮게 굴러가는 시장이면요, 이론가보다 시장 베이시스가 높습니다. 이래야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가요. 차익거래 순 매수가 들어가죠. 이론가보다 높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가를 상회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을 때 차익거래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도 차익은 퍼포먼스가 좋고요.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매수 차익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순차익 거래 잔고는 계속해서 위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끝도 없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 여력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미 상당 부분 매도가 출회되고 매수가 위축되면서 순차익 거래가 줄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서 원달러 급등하는, 역으로 표시했죠. 원달러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비차익이 매도로 쏟아졌던 부분이 반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도 크게 불리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오늘 만기일에 대해서 겁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셨을 거예요. 최근에 만기일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면 환율이 변했고 흘러나올 만한 물건들은 흘러나왔고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점 아니겠느냐. 그러면 오늘 만기일은 중립 이상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에 노출이 됐죠. 내일 우리가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틀치의 해외 증시를 월요일 날 반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율단 변화서부터 수급의 반전 기대감까지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 좀 신경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어렵게 협상을 마무리를 했는데 독일이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때 반영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 시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표가 드라마틱하게 굉장한 폭으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까지 우리 시장을 옥죄했었던 위안화 이슈라든지 우리 원달러 급등 이슈가 오늘 상당 부분 해별 기미를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수급이고요. 오늘보다 월요일 수급표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선순환으로 들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